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도 같이 그 역사, 37강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것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를 했을 때 부정한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민과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4.19 혁명입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은 말 그대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비롯한 일본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면서 이제 유신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성립과 민주주의의 억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재 강화, 그러니까 혼자 대통령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독재 강화를 때문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1979년에 11.26 사건, 10월 26일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80년대죠. 자, 전두환 아까 박정희 유신체제가 끝나고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부가 군부 정부였는데 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980년에 광주에서 시작돼서 이제 시작된 민주화 시위죠. 이거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이 시위를 이제 무차별적인 총격과 진압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읽을 때 5.18이라고 있습니다. 5.18, 5조.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87년이죠. 조금 더 뒤에 나타나는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전두환 정부가 이제 간접 선거, 원래 이제 직접 뽑다가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출을 발표하자 즉 시민들,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요구하면서, 직접 선거는 그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죠.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대됩니다. 결국 이제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제 간선제가 간접 선거가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개의 사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에는 4.19 혁명, 그리고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에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3가지의 이제 큰 사건들이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